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전세 끼고 갭투자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역전세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갭투자는 한때 부동산 재테크의 지름길처럼 여겨졌습니다. 적은 돈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고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전셋값도 무너지면서 갭투자자와 세입자 모두 큰 피해를 보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갭투자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어볼까요? 갭투자는 말 그대로 집값과 전셋값 사이의 차이, 즉 갭을 활용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가 4억 5천만 원이라면 투자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 단 5천만 원만 보태면 집을 살 수 있죠. 이렇게 적은 자본으로 집을 소유하게 되고 집값이 오르면 전세 세입자는 그대로 살고 투자자는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6억이 되면 5천만 원 투자해서 5억의 집을 사서 6억의 집을 팔면서 1억 5천만 원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이죠. 즉 5천만 원 투자해서 1억을 버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수도권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집값의 80%에서 90%를 차지했습니다. 이때는 갭투자 전성기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문제는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을 때 나타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갭투자가 순조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거나 전셋값이 급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깡통 전세가 됩니다. 깡통 전세란 집값보다 전셋값이 더 높거나 거의 비슷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집을 팔아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죠. 나는 5천만 원만 투자해서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5억에서 4억이 되었다. 집을 팔아도 나는 4억밖에 못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입자에게 돌려줄 4억 5천만 원의 전세금이 문제죠. 집을 4억에 팔았는데 세입자에게는 4억 5천만 원을 줘야 하는 상황. 5천만 원의 돈을 추가로 구해서 줘야 합니다. 집값이 1억이 하락해서 내가 투자한 5천만 원도 날렸는데 추가로 세입자에게 5천만 원을 더 구해줘야 하는 것이죠. 수중에 돈이 많다면 충분히 줄 수 있지만 돈 없는 집주인이 영끌해서 투자한 부동산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서 더 이상 손에 돈이 없다? 그럼 세입자에게 5천만 원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 최악의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최악의 상황이 최근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요. 둘째, 역전세가 발생합니다. 전셋값이 내려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해도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3억 원의 세를 줬는데 시장이 꺾이니 전세 시세가 2억 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1억 원을 메꿔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돌려주지 못합니다. 셋째, 전세 사기와 얽히기도 합니다. 일부 건설업자나 기획부동산은 애초에 세입자 보증금을 노리고 집을 분양하거나 빌라를 내놓습니다. 팔 생각이 없는 거죠. 전세금만으로 본전 이상 뽑았다 라고 생각하고 털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싸게 집을 사지만 사실상 세입자의 돈으로 집을 굴리는 구조라서 결국 사기 사건으로 번지게 되죠. 사례를 살펴볼까요? 깡통 전세로 무너진 3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인천의 한 신축 빌라입니다. 30대 초반 부부가 신혼집으로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2억 원. 당시 집값은 2억 2천만 원 정도였죠.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전세금이 집값에 육박하지만 그래도 집값보다 적으니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집을 팔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하지만 2년 뒤 집값이 1억 7천만 원으로 떨어지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었고 매각을 시도해도 은행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이 얽혀 있어서 불가능했죠. 결국 이 부부는 수년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전세가 집값과 별 차이가 없다 라는 사실을 가볍게 넘긴 대가가 너무 컸던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갭투자에 올인한 40대 직장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투자자 사례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던 40대 직장인 김 씨는 영끌이라는 말이 나오던 시기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 끼고 무려 5채나 매수했습니다.
누가 봐도 갭 투자죠. 아니, 투기입니다. 본인 자본은 2억도 안 됐지만 전세를 안고 집을 여러 채 살 수 있었죠. 처음엔 집값이 올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전세가 하락하면서 상황은 반전됩니다. 세입자들이 나가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같은 금액에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존 보증금보다 낮게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니 그 차액을 김 씨가 메꿔야 했죠. 결국 대출 이자와 역전세 차액을 감당하지 못해 김 씨의 집들은 줄줄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남들 다 한다 라는 말만 믿고 갭 투자에 올인한 결과 본인뿐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더 충격적인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경기도 일대의 신축 빌라를 대규모로 분양하면서 시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전세 계약을 알선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적은 돈으로 집주인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에 속아 빌라를 샀고, 세입자들은 보증보험이 있으니 안전하다 라는 말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집값은 반토막이 났고 보증보험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었고 투자자들은 경매로 집을 날렸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사회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될까요? 일단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 전세 제도가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세 제도는 세입자의 돈으로 집주인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구조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신용을 사실상 무이자 대출 형태로 빌려주는 셈이죠. 집값이 계속 오르면 이 구조가 굴러가지만 한번 꺾이면 연쇄 붕괴가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전세 제도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위험 구조 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집값과 전세값이 비슷하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는다면 깡통 전세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로 들어갈 때, 집의 가격과 나중에 문제 생길 때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확률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투자라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다 한다 라는 말에 휩쓸리기보다는 집값 하락과 금리 상승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세입자라면 보증보험,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집값과 대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믿을 수 없는 중개업자의 말만 듣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하다가 무너진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꾼 기회처럼 보였던 투자 방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고통과 빚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이나 투자하려는 부동산이 위험 신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삶의 안정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주 방문해주세요.